아스콘을 만들 때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시민 우려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정작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묘안으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제와 파종 등 농산일에 드론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화가 강화도 만이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재화돼 도청 광장에 안치됐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9개 나라 1,100여 명 예술인이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판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유해 성분 때문에 정부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을 최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인식은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한 아스콘 공장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환경부의 주요 검사 권고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3가지 항목만 조사했을 뿐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젠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아예 검사 장비도 없습니다. 보건환경권에서요, 특정 항목 장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최초 인허가 나갈 때 그 물질이 나온다고 이제 신고는 안 했어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최근 주요 항목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신설했지만 아직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교통관리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47곳의 아스콘 공장 가운데 32군데는 반경 1km 안에 마을이나 학교가 있는 상황. 아스콘 공장과 근접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지형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는 곳들, 주변에 산단에 있는 곳들은 특정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년 뒤에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10년 만에 학생 수가 무려 10만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당 1개 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로 전체 학생 수는 56명밖에 안 됩니다. 5년 전에 93명까지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명이었던 신입생 수도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의 부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적게 낳고 여기는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어서 큰 주택단지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1만 800여 명입니다. 2007년에 30만 명을 넘었던 학생 수가 10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2년 뒤인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학생 2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10만 명 선은 2년 전에 깨졌고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10곳이나 됩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북교육청이 학생 배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명씩 줄여 26명으로, 중학교는 29명에서 28명으로,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현재 30명에서 26명까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수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심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데 이걸 줄여서 교육 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 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최근 드론이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 농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와 파종 등 여러 가지 농산일에 드론이 투입돼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논 위를 날아다니며 약을 뿌립니다. 10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최고 1.2헥타르. 경운기로 한다면 5시간은 걸릴 일입니다. 콩밭에 비료를 뿌리는 일도 드론이 맡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드론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하고 시간 전략에서 큰 장점이 있어서 드론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수도작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용, 밭. 현재 국내에 보급된 농업용 드론은 모두 700여 대로 방제와 파종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찰, 수확량 예측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한 대의 드론으로 여러 가지 농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은 평균 3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밑에 장비만 교체를 하면은 카메라 짐벌 달거나 아니면 튜브 이런 걸로 인명 구조나 촬영, 기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농업용 드론으로 개발된 20여 개의 기종을 한데 모아 선보이고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파종과 방제용에서 작황의 예측, 궁극적으로는 토양과 물의 분석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산업용으로 발전을 꾀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고령 농민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용 약재도 부족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강화도 만이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가 치러됐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성화는 오늘 전북도청 광장에 안치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화 봉송이 시작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왕검이 강림한 참성단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7선녀. 잠시 뒤 성화봉을 받아든 한 선녀가 가을 햇빛을 모아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제99회 전국체전 성화. 먼 길을 달려온 전라북도 성화인수단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도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요. 여기 전국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이곳 안이산에 좀 체화를 했습니다.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3명의 봉송 주자들은 만이산 정상에서 산 아래까지 2km를 달린 뒤 전라북도의 성화를 넘겼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전국체전 뒤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가 성스러운 불을 붙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두 성화가 동시에 도착한 곳은 도청 광장. 뜨거운 환영 속에 성화는 광장 성화로에 더 큰 불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봉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성화봉 또한 전라북도 핵심 산업 탄소 섬유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광장에 안치된 성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14개 시군에서 99개 구간 990km의 대장정을 거쳐 익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전북에 지급된 재해보험금이 7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정운천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 사이 도내에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모두 368억 원, 가축재해보험금은 395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해마다 농업재해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2.9%에 3분의 1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비율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0만 명에 5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4.6명인 서울에 비해 20%가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남원도 70.2명이나 된 반면 장수군과 무주군은 각각 38.1명과 39.5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7번째 전주 세계소리축제 닷새간의 소리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9개 나라 1,100여 명 예술인이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판을 한바탕 벌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플라멩코 댄서의 치마 자락이 노란 나비가 돼 무대 위로 날아오릅니다. 구둣발의 경쾌한 리듬. 우리가락과 즉흥으로 버무려진 오묘한 앙상블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We are going to have a cultural dialogue between Pansori and flamenco. It's the first approximation, and I hope you enjoy it today. 삶의 유한함 앞에 더욱 간절해지는 햇소리는 음악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국의 굿 시리즈. 푸진 굿파는 축제 내에 매일 펼쳐집니다. 북구경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어우러져서 춤도 추고 또 공수도 이제 뭐 언제 어느 때 어떨 것이다 기도 뽑고. 옛것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진 소리판 모두 150여 편이 쉴 새 없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민속악의 정수를 보여줄 판소리 5바탕과 산조의 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엄청난 파사드와 영상 무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연일 이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판타지들이 실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르, 공간을 넘나드는 17번째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7일까지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육박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만 7천 명으로 전체 도민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통계청은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4.8%, 2035년에는 3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 원 등 모두 28억 원을 투입해 팔복동 산단과 조촌동, 동산동 일원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팔복동 산단에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시설 9개소, 동산동과 조촌동 등에 205개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1차 발행분이 지난달 3일 판매가 시작된 뒤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1차 발행분인 148억 원이 한 달 만에 모두 팔려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110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한 달 만에 판매된 데는 상품권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북교육청이 필리핀의 교육 정보화 협력을 위해 정보화 기기 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필리핀 카비테주 ICT 교육센터와 공립학교의 개인용 컴퓨터 100여 대와 컴퓨터 책상, 이동식 스크린 등 40여 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국내 정보화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1도, 익산 10도, 무주와 장수는 7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23도에서 26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최고 80mm고 바람까지 매우 강할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